네, 새로운 영화 소식과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 무비토크입니다.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기자님, 지난주에 저희가 못 뵀어요. 네.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디 이제 잠깐 출장을 다녀왔고요. 네. 그런데 다녀오니까 영화에 빗대서 말하면 겨울왕국이 됐네요. 그러네요. 그래요. 많이 네. 춥죠. 예. 네, 오늘도 잘 자, 부탁드립니다. 오늘 길도 네. 많이 막히고 날씨도 추운데 네.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영화계 핫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주연 기자가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대해서 예고를 했었는데요. 네. 11월 26일,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드디어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제3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그 시상식 결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한 그 결과부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수상 내역이 궁금한데 어떤 분들 수상하셨나요? 네, 먼저 올해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은 올해 두 천만 영화죠. 영화 암살과 베테랑에 각각 돌아갔습니다.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최동원 감독은 버스도 안 다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청룡영화상 트로피까지 받다니 정말 출세한 기분이라는 재치 있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감독상을 수상한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은 현재 벌써 또 다음 신작영화 구남도 촬영 준비를 위해서 외국 체류 중이라서 그 류승환 감독의 아내이자 베테랑의 제작사 외유내강의 강혜정 대표가 대리 수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주연상은 누가 받았나요? 네, 연기 부문에서는 사도의 약진이 눈에 띄었는데요. 송강호, 이정재, 정재영, 황정민 등 한국 영화계 대선배들을 제치고 사도의 유아인이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여우주연상 부문에서도 약간의 이변이 있었는데요. 김혜수, 전도연, 전지현, 한효주 등 배우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저예산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정현이 여우주연상을 차지하며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이 밖에 나무주연상은 국제시장의 배우 오달수, 여우조연상은 사도의 전혜진이 수상했고 각본상은 소수의견의 신인감독상은 거인의 김태형 감독에 돌아갔습니다. 네, 다양한 영화들이 수상을 골고루 영예를 안았는데요. 마침 일주일 전에 열렸던 이 대종상 영화제에 대한 여론이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청룡영화제, 이번 청룡영화제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청룡영화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영화상 시상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네. 올해 한국 영화계를 돌아보면 국제시장, 암살, 베테랑 등 천만 영화가 3편이나 나왔던 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 영화 제작 편수도 지난해보다 늘어서 참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고 소개된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와 규모를 가진 영화들이 제작된 해인 만큼 충무로 스태프들의 활약도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들의 노력과 성취를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영화상 시상식의 목표라면 청룡영화상은 그 역할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상작을 보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주목받았던 영화들이 고르게 상을 받았고요. 네. 또 그 가운데서도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나 거인처럼 저예산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시장이 10관왕에 올랐던 대종상의 몰아주기 시상과 더욱 비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관왕은 네. 몰랐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몰랐네요. 저는 무엇보다 이번에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이정현 씨가 저예산 영화로 주연상을 네. 받았다는 거 참 놀라운 사실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흥행작 위주로 네, 상이 맞아요. 받고 주는 모습이 익숙하다 보니까 좀 낯선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시상식 하면 여배우들의 레드카펫도 굉장히 눈이 화려하죠. 가지만 네. 수상한 배우들의 수상 소감 또 이걸 맞아요. 빼놓을 수 없거든요. 많이 네. 화제가 돼요. 영화제의 그렇죠. 말말말이라고 할까요? 네. 어제는 어떤 수상 소감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먼저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네. 유아인 씨의 말이 화제였는데요. 네. 네, 이런 무대에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 매우 긴장했다. 그 많은 영화에 수많은 영화에 나왔던 배우인데도 청심환을 먹었다며. 네, 그러면서도 또 올해 사도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아서 송강호 선배님과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지만 베테랑이란 작품이 또 많은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이 출연한 두 영화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센스를 선보였고요. 네. 더불어서 베테랑의 명대사인 어이가 없네를 네. 무대에서 선보여서 많은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씨는 너무 작은 영화였기에 수상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이 상을 기회로 다양성 영화들이 더 그
많은 사랑을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어나갔고요. 또 더불어서 시상식의 사회자로 나선 김혜수 씨의 말도 화제였죠. 네. 네, 저는 청룡영화상이 정말 좋습니다. 참 상을 잘 주죠.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네. 네, 많은 영화인들이 후보로 거론되었음에도 특정 후보만 좀 수상을 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대종상 시상식에 대했던 어떤 좀 뼈 있는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사실 김혜수 씨가 이제까지 영화제 사회도 많이 보고 네. 또 오랜 기간 영화계에 머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 관계자들이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역시 시사하는- 멋진 네. 여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참 컸고요. 또 개인적으로 유아인 씨 참 팬인데요. 이렇게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수상을 하게 네. 돼서 개인적으로 저도 기쁘고요. 또 이정현 씨까지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유아인 씨가 상을 받았는데 조영주 씨가 기뻐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신작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첫 번째 영화 어떤 거죠? 네, 이 영화 제목을 제가 말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거 혹시 나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제목의 영화죠. 정기훈 감독의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입니다.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가 네. 제목인 거죠. 네. 굉장히 구어체의 볼멘 소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보영 씨 그리고 정재영 씨가 주연으로 나온다고요? 네, 박보영 씨가 정재영 씨한테 아주 호되게 당하는 영화죠. 네. 네,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는 지금 막 연예부 수습 기자가 된 도라이의 일상을 조명하는 영화입니다.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 덜컥 취재 현장에 내던져지고 또 녹초가 돼서 사무실로 돌아가면 쥐잡듯이 부려대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 상사가 바로 정재영 씨가 연기하는 부장기자 하재관인데요. 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수습에 머무를 수는 없죠. 언제부턴가 도라이에게도 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업계의 생리를 차츰 알아가게 된 그녀는 특종의 냄새도 맡게 됩니다. 오. 네. 주인공 이름이 도라희예요. 네. 예, 근데 재미네요. 어감이 약간 네. 제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서 네. 감독이 좀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는 사실 수습 기자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회사에도 있고. 그렇죠. 과연 이 수습 기자의 모습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려졌는지가 저는 궁금하네요. 영화를 보게 되면 현실과 좀 비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수습 기자의 일상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네, 영화는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그 비판과 조롱 속에서도 사람과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는 치사한 술수와 눈속임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특종을 잡아내야만 그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자에 비해, 그리고 누군가는 또 요새 왜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레기라고 네. 네, 그런 그 폄하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기자의 자부심 등을 표현하려 합니다. 네, 언론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좀 과장된 부분도 있겠죠, 기자님? 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그 과장되거나 기자인 제가 보기에도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이런 장면들도 있지만 네. 기자의 일상을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흥미롭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화 감독이 제일 많이 만나는 기자가 연예부 기자거든요. 네. 네, 연출을 맡은 정기훈 감독은 이번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감독으로서 겪었던 연예부 기자들을 데스크부터 막내까지 집요하게 역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네. 감독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취재를 했다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예. 그럼 과연 지금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 감독이 어떤 조언을 했는지 네. 어떤 것들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지 많이 얘기해줬을 것 같은데요. 네, 정기훈 감독은 기자들에게 호칭 문제부터 내밀한 속내까지 그 이제 전방위로 취재를 했다고 알려지는데요. 네. 네. 정기훈 감독도 처음 기자라는 직업을 생각을 했을 때는 특수직,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했지 기자들도 역시 그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이라고 접근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그 원작 소설을 보고 또 취재를 하면서 그들 역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또 연예부가 돌아가는 그런 생리를 보여주면서 직장인으로서의 애환을 보여주려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직장인의 애환을 다루는데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하니까 함께 공감하시고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피곤함도 함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 좀 디테일이 틀리면 스토리 자체가 그냥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만약에 거기서 기자들이 부장님 그랬으면 저거는
저렇지 맞아요. 않은데 이게 네. 디테일이 떨어진다 네. 그러고 영화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기대되네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믿고 볼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감독이 직접 뭐 기자들 만나서 취재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저는 어디론가 떠나는 영화에는 늘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떠날 수 없을 때 좀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이클 윈터보텀 감독의 트립 투 잉글랜드입니다. 트립 투 잉글랜드면 영국으로 떠나는 여행인데요. 네. 역시 영국 하니까 런던이 생각이 나는데요, 기자님. 네,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영국에 대해서 좀 막연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영국 하면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핫도그?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모르겠는데요. 그 어떤 게 있냐면요, 피시앤칩스라고 해가지고 아. 생선 튀김이랑 그 감자 튀김이 같이 나오는 요리인데, 안주. 네. 네, 좀 상당히 좀 뭐 예를 들면 프랑스에 비해서는 좀 투박한 네. 그런 요리라서 그 정도밖에 먹거리가 없다고 그걸 알고 있었고, 또 네. 영국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연스럽게 런던이 떠오르고요. 네. 네, 그런데 트립 투 잉글랜드의 주인공 스티브 쿠건과 롭 브라이든이 안내하는 영국 북부 지역을 돌아보면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네. 피시앤칩스가 영국 요리의 전부가 아니고, 또 사람 많고 물가 비싼 런던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또 영국 북부 지역의 그 자연경관이 정말로 아름답다는 건데요. 네. 오. 네. 사실 영국으로 여행 간다고 하면 경비 네. 많이 들 텐데 네. 먹는 것도 비싸고 자는 것도 비쌀 텐데 걱정돼요.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국 북부 지역에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명소들이 많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먼저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영국의 매력을 펼쳐내는데요. 이 영화는 마이클 윈터보텀의 TV 시리즈 더 트립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더 트립은 그 스티븐 쿠건과 롭 브라이든이라는 배우가 함께 먹는 6번의 점심이 중요했던 영화인데요. 트립 투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음식보다는 스티븐과 롭 두 남자와 그들의 여행을 공들여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스티븐과 롭은 잡지 옵서버의 제안을 받고 영국 북부 지역의 최고 레스토랑을 도는 여행을 떠나는데요. 먼저 어떤 이제 그 절경이 있나 하면 산과 호수가 너무나 그 멋있는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그 장소가 있고요. 신이 내린 땅이라고 불리는 요크셔 데일스,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생가 도브 코티지, 그리고 또 다른 유명 시인 세뮤엘 테일러 콜리지가 묶었던 그레타 홀 등 여러 북부의 명소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네, 사실 스티브 쿠건 그리고 롭 브라이드는 어떤 배우들인지 잘 생소한 배우들인데요. 네. 네. 이들이 펼치는 영국의 또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참 솔직한 여행 영화라고 합니다. 트립 투 잉글랜드 얘기였고요. 네, 네, 다음은 확실히 이 장소들이 네. 좀 귀에 낯설어요. 맞아요. 네, 확실히 영화를 좀 이쪽은 봐야 될 아직 것 같아요.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영국 북부 쪽으로 여행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영화관 사랑한 서울, 오늘은 어떤 영화에서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 내부자들의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데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현재 전국 245만 관객을 돌파를 오,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내부자들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조승우 씨의 명연을 볼 수 있는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라톤 속 녹사평 역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마라톤 정말 조승우 씨의 연기가 정말 빛을 발했던 영화인데요.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초원은 5살짜리 지능을 가진 20살 자폐아 청년입니다. 초원의 엄마 경숙은 아들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키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의지를 키워주는 마라톤을 선택을 합니다. 네. 네, 초원이는 달리고 있을 때만은 굉장히 이제 힘든 일도 찾고 또 똑바로 앞을 바라볼 줄도 아는데요. 네. 42.195km의 풀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를 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경숙은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유경학교의 체육교사로 온 전직 마라토너 정욱에게 초원의 훈련을 부탁합니다. 네, 맞아요. 야, 저게 아무리 영화라고 하지만 마라톤을 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배우가 상당히 힘들 힘들었을 거거든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게다가 조승우 씨가 지금 자폐 연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말 노력이 만만치 않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녹사평역을
본 기억이 없는데 네. 어디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녹사평영에서의 촬영 장면은요, 아마 마라톤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 하고 다 기억을 하실 만한 장면인데요. 네. 그 사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초원이의 엄마 소원이 참 슬픈데 내 소원은 초원이가 나보다 하루 일찍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초원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걸 그만큼 두려워하는 건데요. 그런 초원이가 지하철 승강장에 홀로 남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초원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얼룩말 그 무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그 얼룩말 무늬 치마를 입은 여자의 엉덩이를 보고서 얼룩말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제 만지려고 하다가 그 남자친구하고 한바탕 그 싸움이 나게 되죠. 네네. 네, 그때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심하게 그 맞은 초원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평소에 초원이의 장애 때문에 편치 못한 상황에 그 놓일 때마다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하는 건데요. 초원이가 순수한 마음에 던진 이 말이 뒤늦게 초원이를 찾아온 그 엄마 경숙은 물론이고 관객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그런 명장면이었습니다. 네네. 네, 정말 저 장면 기억이 나고 참 기억이 많이 나네요.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 녹사평역에 대한 설명도 좀 더 해주시죠. 네, 6호선역이죠. 녹사평역은 그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손꼽히는 장소입니다. 네, 맞아요. 네, 녹사평역의 특징하면은 돔 천장이 있다는 건데요. 네, 이 돔을 통해서 자연광이 지하로까지 비쳐들게 한 독특한 설계로 그 개통 당시에 서울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하기도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하철역 중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 이외에도 그 영화 와일드 카드와 M, 그리고 드라마 천국의 계단과 마왕 등 촬영지로도 각광받았던 장소입니다. 네. 네, 녹사평역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기도 네, 맞아요. 하고요. 네. 예, 이렇게 또 소개를 받으니까 상당히 예쁜 역이거든요. 네. 예뻤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네요.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혜엽 기자와 영화 소식 만나봤습니다. 장혜엽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